세코! 네, 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분을 저번 주에 모셨는데요. 공법의 신이죠. 10월 달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드디어 끝났는데 34만 명, 36만 명 이렇게 몰려가지고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사실 공법입니다. 공법. 그 공법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수님, 바로 고상철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저희 카이로스에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세종시 토지가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공법의 신 고상철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바로 5차 국토계획에 답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5차 국토계획 PDF 파일을 하단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거기 가시면 전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5차 국토계획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히 세종시에 관한 내용, 대전광역시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 어떤 토지 투자를 할 때 내적인 확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밑에 링크를 따라가셔가지고 PDF 파일 책으로 만드셔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차 국토계획 PDF 파일 공유해 드리니까요,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5차 국토계획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리하고요. 교수님이 말했던 좋은 토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둘 다 통통하고 소주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소주도 한잔 했는데요. 고상철 박사님이 중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개사업소 브랜드인데 공인중개사들이 복덕방 이미지를 많이 못 벗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잖아요. 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외국에 같은 미스터 홈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인중개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법이 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청을 드렸어요. 토지에 대한 중개는 아파트 중개와 틀리기 때문에 토지 브랜드도 한번 꼭 연계해 달라고 좀 부탁드렸습니다. 큰 물건 할 때는 고상철 박사님의 자문을 받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미스터 홈즈 토지 컨설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물건들에 대해서 고상철 박사님의 자문을 들어가지고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코끼리 부동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5차 국토계획인데요, 크게 6가지로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수도 완성 기능을 강화하겠다, 충청권과 연계하겠다. 세 번째는 행복도시뿐만이 아니라 외곽 모든 읍면이 잘 살게 도농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그리고 스마트 혁신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시민 삶의 질의 높은 품격 도시를 구현하겠다. 이런 6가지 내용인데요. 과연 이 6가지 내용이 어떻게 토지 투자에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서머리를 한 이후에 과연 어떤 토지가 좋은 토지인지 쉽게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을 보면 218페이지가 세종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토지 투자를 할 때 세종시 토지를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세종이 아니고 새서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토지를 사기 위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서울에 있다 보면 개인적으로 정보들을 많이 얻나 봐요.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도 많이 있고요. 세종이야말로 새로운 서울이다, 새서울이다. 지금의 서울은 구서울로 바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사당, 그리고 집무실, 공공기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죠. 외국 사람들에게도 선도가 되는 한국에서 유명한 도시, 특별한 도시가 아니고 전 세계를 모델로 한 특별한 도시를 세종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높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 바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여행이라는 게 거의 다 막혀 있는데 분명히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세종시라는 도시가 모델이 되는 도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통망이잖아요.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많은 도로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그게 모두 세종 중심입니다. 이 충청권에서 새로운 도로가 건설이 되면 다 세종으로 통하게 되는 거죠. 모든 도시는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처럼 지금 세종이 모든 도로의 출발점이고 시작이고 또 종착점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세종이죠. 이 모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세종의 땅을 사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충청권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체계 구축인데요. 세종시 땅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세종시 땅만 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물에다 돌을 던지면 이렇게 너울이 퍼져나가잖아요. 가격이라는 것도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충청권과 상생 연계하겠다는 내용이죠. 좀 열악한 쪽이 공주잖아요. 굉장히 문화 역사적으로 뛰어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발전이 좀 늦춰졌습니다. 인구도 10만 정도뿐 안 되고요. 세종에서 뻗어나가는 도로들이 있는 공주 쪽 같이 개발될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토지 투자할 때 무조건 세종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충청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역 모두 고르게 잘 살게 하는 도농균형발전 모두죠. 세종시만 생각한다면 행복도시 인근에만 사람들이 토지를 찾으려고 많이 오시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행복도시 인근으로만 토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는 예산 안에서 이왕이면 도로가 붙어있고 좋은 땅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멀리 있더라도 행복도시 가깝게 있는데 너무 현황이 안 좋은 땅보다 조금 멀리 있어도 도로 현황이 좋은 거, 용도적이 좋은 땅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도시뿐만 아니라 조치원, 읍면 소통을 확대하겠다. 연계 협력 사업을 하겠다. 청취원 조치원 프로젝트 지속적 추진, 도지세 등 뉴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치원도 계속 개발이 되고요. 행복도시와 조천 사이에 있는 연서면, 연기면, 그리고 연동면, 금남면 이런 모든 면들이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게 또 세종시 생각입니다. 조치원 청춘문화, 김종서 장군묘, 보복조수지, 생태공원, 역사문화 둘레길, 행복도시 바깥에도 이렇게 각각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죠. 스마트 혁신 기반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죠. 연서면에 85만 평 국가산단이 확정이 됐고요. 세종시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청년 창업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이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가혁신 용합단지 클러스터 육성하겠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확성하겠다. 그리고 신부장이라고 그러죠. 신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죠. 일자리인데도 고급 일자리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너무 공무원으로 편중되어 있는 세종시의 어떤 일자리를 다양화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시민의 삶의 질 높은 품격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서울에서 세종을 내려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세종 살고 싶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정말 갑갑하잖아요. 지방에서 막상 올라가 보면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복잡합니다. 그런 데서 세종이라는 데를 내려왔을 때 살고 싶은 도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당한 이제 공무원들이 10년이 지났고 정착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새로운 공무원들이 세종에 오고 있는데요. 10년쯤만 더 지난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세종에 정착할 수밖에 없죠. 살기 좋고 모든 인프라들이 그때는 다 구축이 됐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으로 유입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집니다. 빨대 효과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게 세종의 지금 현실이고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라는 도시는 이제 계획도시고 국가에서 세계적인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대단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세종시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청사진이 그려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신 말씀이 바늘 하나 꽂을 때가 있으면 그 정도 땅이라도 꼭 사라. 우리 박사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5차 국토계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서머리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5차 국토계획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라가 개발될 것인가, 토지가 개발될 것인가 관심을 꼭 갖길 바라고요. 국토에 대한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인 5차 국토계획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토지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하단에 저희 링크 페이지를 꼭 걸어 놓을 테니까요.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팁으로서요. 땅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당하기 쉽다. 땅 잘못 사면 큰일 난다. 이런 굉장히 나쁜 정보들만 많습니다. 땅에 대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땅을 중개해 보는데요. 사고 나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100%가 2, 3년 만에 2배 정도 상승을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땅은 어렵게 생각할까? 힘들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땅에 대한 나쁜 사례만을 듣고 스스로 각색하고 위험하게 생각할 뿐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세종 땅은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남이 50년 전보다 지금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퀘스천입니다.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요. 물론 강남 땅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무려 50만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50년 전보다 땅 가격이 5,000배도 아니고 50만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살 때 100배, 200배가 아니고 5배나 10배 정도 오르면 좋다는 마음을 가지면 땅을 못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강남처럼 50만 배, 5,000배 오르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샀을 때 한 5년, 10년 지났을 때 5배에서 10배 정도 오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세종의 땅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세종 가격이 몇 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 5배, 10배 정도 그 정도 생각한다면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토지를 살 때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가격을 사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역산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역산하면 됩니까? 5억이다, 10억이다 좋습니다. 그럼 은행 가서 대출을 알아보세요. 매매가가 만약에 5억인데 2억 5천 정도 나온다 하면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괜찮은 땅인 겁니다. 그 금융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수익 사업이잖아요. 땅에도 대출을 줬을 때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돈을 회수 못할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경매도 넘어갈 수 있고 과연 경매가 넘어갔을 때 은행이 손해보지 않을까 분명히 물어본 다음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 이상 대출이 나온다. 그러면 적당한 가격이구나. 너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이 시작되게 되면 땅을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는 사실 한 50% 정도 대출이 나온다 하면 이 땅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앞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래 사례가 없는 데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호주에는 내재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출이 50% 이상 나온다고 봤을 때 이 땅 굉장히 좋은 땅이다.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어떤 땅을 사야 되는가? 고민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아닌 그런 땅은 있잖아요. 제가 드론 연수를 하는데 드론 연습장을 구하는다. 이런 목적 있는 토지가 아니고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건축 인허가가 나는 땅인가? 이걸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건축 인허가 난다라는 거는 이제 도로 관계되어 있는 거죠. 도로와 기타 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수비연구가 너무 가까우면 100m 이하에 나면 또 상가라는 게 건축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내가 목적하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가 통과됐을 경우에 두 번째 물어봐야 될 게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가. 이거는 바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과 관계가 되겠죠. 이왕이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이 100평인데 이 땅은 40평, 이 땅은 80평, 저 땅은 400평을 지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당연히 400평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유흥시설 이런 것까지 지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용도를 소화할 수 있는 땅이면 너무 좋은 거죠. 공법상에서 용도 지역에 관련된 겁니다. 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특별한 건물을 짓고 싶고 특별한 상업행위를 하고 싶을 때는 그걸 꼭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지을 수 있고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꼭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어떤 수익형 건물을 지었는데 배후 수요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죠. 상업시설로 건물을 지었을 때 교통망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배후 수요 이런 여건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곳이 나중에 수익형 사업을 했을 경우에 접근성이 좋은지 배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땅은 호재를 먹고 가능성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내가 있는 건물 주위에 도로라든지 국가산단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건물들이 올라가든지 호재가 있는지 그런 땅들이 아주 좋은 땅인 거죠. 그것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는 혐오시설 문제예요. 아무리 호재가 좋더라도 너무 가까이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혐오시설 해결이 가능한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세종시에는 혐오시설 해봐야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혐오시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혐오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면 혐오시설이라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토지 투자는 어느 정도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짱과 용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개연성 있는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공부도 필요하고 귀동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만이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1, 2천 하지 않잖아요. 좋은 토지들은 막 10억 막 이렇게 합니다. 한번 잘못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 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본인이 작은 경험, 다른 사람들의 경험, 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배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최근에 월아리 같은 경우 제가 분양을 했는데요. 유튜브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모든 게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사실 사람들이 땅에 목마르는 겁니다. 좋은 땅이 있으면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땅이 나와도 우리가 모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책들도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토지 디벨로퍼 과정, 농지 투자 과정, 상촌 귀촌에 관한 좋은 강의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저희 카이로스에서 교육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공부한 만큼 재테크에 큰 성과가 있어가지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5분 토지는 공법의 신이 얘기한 세종시 토지 사야 하는 이유에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땅을 고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하겠다는 분한테 공유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람 설정하시죠. 다음 5분 토지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